안녕하세요. 이매진 어닝 머니입니다. 여러분, 카카오게임즈 청약은 잘 하셨나요? 몇 주나 배정받았나요? 영끌했는데 기대만큼 못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많은 물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카카오게임즈 청약 결과부터 알아봅시다. 3일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주 청약 결과 320만 주 모집에 48억 8천만 주가 몰리며 15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58조 5,500억으로 집계됐다. 지난번 SK바이오팜도 역대급이라고 말이 많았는데 한방에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바이오팜 경쟁률은 323대 1이었고 증거금은 30조 9,889억, 거의 31조를 기록했었는데요. 바이오팜 때는 이 정도 경쟁률에 이 정도 증거금은 다시 나오기 힘들겠구나 했는데 다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경쟁률과 증거금일 뿐이네요. 그럼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 SK바이오팜이 2위, 그리고 이번 카카오게임즈가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보이네요. 이미 청약은 완료되었으니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공모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이 두 증권사는 이번 공모 수수료만으로도 각각 52억과 29억을 받았는데요. 제주는 카카오게임즈가 부렸는데 옆에서 자리 깔아준 두 증권사들이 짭짤한 이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를 하려면 계좌도 신규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달 신규 계좌 개설수가 평균 계좌 개설수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낙수효과란 말을 종종 씁니다. 큰 기업이 잘 되면 옆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는 개미니까 큰 욕심 접고 이 부스러기를 알차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청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계좌가 없다. 그러면 이전에 계좌가 없던 사람들은 신규 계좌 개설을 했겠죠. 각 증권사들이 신규 계좌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따로 없겠네요. KB증권은 신규 계좌 개설 수가 일평균 약 400%나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리테일 예탁자산도 크게 늘었고 특히 이번 카카오게임즈 청약 증거금으로 신청된 23조 원 중에서 신규 자금이 무려 84%에 달했고 신규 고객도 전체 고객의 19%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약 후 환불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거나 공모 청약 투자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청약 후 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은행 계좌를 지정한 고객이 12%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즉 환불금의 88%는 그대로 증권시장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증권사들이 어딥니까? 너무나도 달콤한 열매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88%의 자금을 놓칠 수는 없겠죠. 반환금이 58조 6천억인데 여기에 88%가 남았으면 약 50조 이상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떻게든 이 자금을 자기 증권사에 다시 재투자하게 만드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 분기 수수료로 약 2,200억가량을 올렸기 때문이죠. 2분기 수익이 이 정도인데 이번 카카오게임즈와 더불어 앞으로 있을 대형 IPO를 생각하면 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청약 후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름 큰 돈을 청약 증거금을 넣었는데 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카카오게임즈가 2연상, 3연상, 4연상 이렇게 가버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아 짜증나. 어차피 환불되는 거 좀 더 대출 받을 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IPO 주자들이 빅히트엔터, 카카오뱅크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청약 자금을 다시 뺄까요? 그러니 신규 고객과 예치금이 늘면 늘었지 기존 사람들이 이 판에서 떠나질 않겠죠. 이 판에 사람들이 계속 돈다발을 들고 모여들면 누가 리스크를 하나도 짊어지지 않고 돈을 벌까요? 예를 들어 도박판을 보더라도 돈을 버는 건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도박판을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투자증권은 수수료 수익도 좋아, 증거금 반환금도 신규 자금 넉넉해.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49% 증가. 단기 순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는 2,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콤보 연타로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발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지는 과거를 비춰서 예상 한번 해볼게요. 투자 경력이 좀 되었다면 예전에 혹시 이 펀드 기억나세요? 15년 전쯤에 미래에셋에서 야심차게 회장님 이름을 걸고 출시한 인사이트 펀드 기억나시나요? 무려 한 달 만에 4조 원이나 모았는데요. 정말 광풍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 모았지만 설정액이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져 내려간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인사이트 펀드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거의 8년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본전 근처까지 온 이 펀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말았겠죠. 하지만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은 어땠을까요? 미래에셋은 인사이트 펀드의 운용 보수 명목으로만 2,400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 즉 인사이트 펀드를 판매한 시점이 이쯤이었는데 인사이트 펀드로 인해 주가는 거의 2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속담 아시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 진짜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내 몫이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금이 부족한 우리는 머리를 조금 더 써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콩고물을 먼저 차지하는 게 어떨까요? 하우스 운영자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요. 미래에셋도 약 2배 정도 올랐으니 한국금융지주도 2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금융지주는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조만간 상장 예정인 대여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미미한 2대 주주가 아니라 한 주 부족한 2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뱅크 가치를 얼마로 예상하느냐? 무려 최대 9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예상일 뿐이니까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현재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은 한 주당 97,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7월에는 한 주 가격이 무려 14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날 가격으로 시총 계산해보니 무려 35조. 이 정도 시총은 은행 넘버 1, 2, 3인 KB, 신한, 우리금융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죠. 물론 이것은 장외시장이니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현저히 적어 가격 왜곡이 심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시총이 아닌 자산으로 비교하면 약 6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이 정도다. 즉 공모를 시작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방에 공모 역대 1위를 찍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카카오게임즈 청약과 그 틈새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